네, 강프로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7.5% 빠졌습니다. 일단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미증시를 안 볼 수가 없죠. 미증시가 지금 어저께 토요일 날 마감된 그 상황을 보면 2%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미증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을 보면서 미증시를 지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다우는 0.5% 올랐고 나스닥은 2%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주, 반도체 쪽이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론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문제점,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어느 정도 인텔 기준에서 한 10% 정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만드는 데는 인텔 CPU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버를 늘리는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는요, 일단 거의 뭐 외곽 쪽을 뭐 공격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확전이 되는 걸 둘 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적인 위험들, 이런 전쟁 관련된 위험은 일시적인 요인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랬지만 올해 24년도는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4년 11월, 올해 11월이죠. 11월 달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바이든 그리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지금 바이든의 선거 캠프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그쵸? 이 그 선거 비용들, 선거 대비한 이런 자금들이 이스라엘 쪽 유대인 자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무언가는 하기는 할 거다. 근데 지금 양측이 한 번씩 치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선반영 논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반영 논리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가는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실적과의 지금 현재 가격과의 차이,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괴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하는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을 하는데 실적은 분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약간 좀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는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TSMC 1분기 깜짝 실적, 2분기 이후는 장담 못한다. 2분기까지는 괜찮다고 TSMC에서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TSMC AI 수요 폭증에 대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는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2분기까지는 매출 30%가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을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AI 수요 폭증, 엔비디아발 수주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엔비디아의 적이 어디예요? 적이 고객사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쪽이에요. 그렇죠? 뭐 메타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뭐 아마존도 그렇죠.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게 엔비디아에서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자체 제작해서 쓸 거야 이래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HBM, 즉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둔화되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버 유지 비용,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유지 비용은 실제 그 신규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관련 주까지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엔비디아 측에서 보면 지금 경쟁 업체가 생긴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에서 이쪽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쪽을 통제하려면 엔비디아에서 무언가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내놓는 걸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엔비디아에서 턴키로 제공을 하겠다. 서버까지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 하지만 너네도 살라면 사라. 근데 내가 만드는 것과 너네가 사는 것에 대한 성능 제한을 걸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성능 제한을 거는 것조차도 새롭게 만드는, 그쵸? 새롭게 만드는 여기 그 고객사들이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성능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조금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즉 쿠다를 넘을 수 있는 무언가의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설계까지 도맡아서 하겠다? 그런데 이 설계를 도맡아서 하는데도 뭐 사업부를 다시 꾸려야 되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맞출지는 뭐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그 얼마 전에 GTC를 하면서 발표했었던 내용을 보면 너무 공격적인 면 그리고 자기만의 무언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걸 부각했지만 약간의 당근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가봐야 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HBM은 범접할 수 없다. 그렇죠. HBM, 즉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재고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재고를 감당하면서까지도 단가를 낮추려면 그 재고를 어느 정도 떠안는다는 그런 계산이 서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이 문제가 돼 왔었던 게 재고 문제에 대한 재고 처리가 되면서 발생하는 그 사이클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감당하면서 메모리 산업으로 뛰어들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제가 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서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로 지금 장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납품을 거의 한 100% 가까운 비중으로 맞춰서 하고 있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다른 쪽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이닉스는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100%풀 생산량을 다 때려박아서 생산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납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상승 여력이 한미반도체처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삼성전자 쪽의 납품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왜 엔비디아나 다른 쪽에서 GPU 즉 AI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하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이란과 이스라엘 뭐 이런 전쟁 관련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삼성전자 자 보세요. 86,000원까지 올랐다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미증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을 따져봐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다.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에 맞춰서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가격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타점에 대한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 지금 한 9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월 19일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이구산업 그렇죠. 제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구산업 정확하게 제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시장이 폭락하는 금요일 날에도 12.9%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기 때문이고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쪽 뒤에 시세는 먹지 못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뭐 26%, 22%, 1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모두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 마이크론의 돌파 구간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주도주의 돌파 구간을 내가 어떻게 공략하고 가격대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하고 왜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 한미반도체보다는 약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한미반도체보다는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 점 그렇죠. 장비 납품을 하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생산 능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2분기까지 좋지만 2분기에 이런 칩 관련 쪽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붙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상황 그게 뭐냐?
원리를 알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문자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라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타점,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 내용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도주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고 실시간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뭐 10억 소통 이런 식으로, 그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하면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왜? 올라가는 종목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종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전체적인 성과를 보면, 그쵸,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쵸,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